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요, 엄현석 강사님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소형 신축을 고민하는 당신께 인데요. 자, 오늘은 전체 강의 중에서 주택 신축 판매업과 건설 임대업 중 나에게 맞는 사업 형태는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 우리 평범한 우리 서민들 또 우리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소형 신축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를 통해서 부자가 되신 일반 그 직장인들, 평범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우리가 신축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 신축 판매업과 건설 임대업. 자, 이거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요, 이 주택 신축 판매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 형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 목적을 갖고 있는지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임대 수익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어서 분양하는 차익 실현형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인 단기 임대를 놨다가 차익을 실현할 것인지, 이런 사업 목적을 먼저 설정을 하신 상태에서 어떤 업종으로 사업을 할 건지를 정하게 되는데, 주택 신축 판매업과 장기 건설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강의의 목적은 이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 주택 신축 판매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 신축 판매업은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신축해서 분양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반면 장기 건설 임대업은요, 이 신축 후 10년 이상 임대를 한 다음에 임대 소득을 얻을 목적의 그 사업입니다. 이 장기 건설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왜 10년 동안 하느냐? 바로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금 혜택을 주지만 그에 따른 공적인 의무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걸 어기게 되면 주어졌던 세금 혜택을 다시 추징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주택 신축도 아니고 장기 건설 임대도 아닌 경우에는 그냥 부동산 매매업 혹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업종은 세금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세금 혜택은 없지만 등록 임대주택이 지켜야 될 의무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임대료 상한이 5% 이내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형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한 다음에 분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임대를 놓을 것인지 사업 목적을 좀 명확히 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에 따라서 나중에 분양할 때 혹은 매도할 때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장기건설 임대사업으로 사업을 등록했는데 이때는 무조건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10년 이내에 10년 그 중간에 만약에 그 주택을 매매했다, 처분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 동안 주어졌던 세금 혜택이 추징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추징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과태료까지 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설정해 놓으신 목표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중에서 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우리는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또는 부동산 개발 공급업이라고 하는데요. 오피스텔을 짓는다거나 상가를 지어서 분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 매매업이 됩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그 업종 코드가 부여가 되는데요. 업종 코드가 451101에서부터 451107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들만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101은 주거용 아파트 건설업을 할 때의 그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를 지을 걸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 다음에 4511102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서 그 토지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인 시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4511002로 그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45103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인데 토지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시행사, 토지를 예전에 5년 이상 그 전에 산 분들은 45103이 되는 겁니다. 또 4511005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서 단독주택, 아파트, 기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분양까지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까 45110이나 45103은 시행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서 분양만 하는 건데
45110호는 직접 시공까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4511006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서 단독주택 건설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를 보유한 지 5년 미만이고 직접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4511002 또는 4511006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4511022로 선택이 되는데 요 세무서 담당자랑도 더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업종 코드에 따라서 나중에 또 설명드릴 그 경비율이 좀 다릅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좀 세 분류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를 그 세무서 담당 공무원한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향후에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림으로 정리하면은 우리가 하는 업은 건설업에도 해당되고 크게는 주택 신축 판매업이 되고요. 만약에 주거용 건물이 아니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임대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임대업까지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업은 주택 신축 판매업에서 약간 임대를 하면은 부동산 임대업까지 같이 겸용하게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건설 임대업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두 업종을 좀 그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무 임대 기간이요. 주택 신축 판매업은 그 주택을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 기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장기건설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간 의무 임대를 해야 되고요. 또 임대료 증액 상한이 5% 이내입니다. 그리고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또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 신축 판매업은 일정 기간 임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임대할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 그리고 또 종합소득세 이슈가 있어서 또 해당되는 그 강의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 부분을 좀 비교해 보면요.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 1에서 3%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세도 2020년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이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율 1에서 3%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해당되는 그 구축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또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장기건설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20호 이상 건축 시 전용면적 기준에 따라서 취득세가 감면될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 공동주택에서 그 다세대 주택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 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는 경우, 건축 후 임대하는 경우에 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해당되는 주택의 면적이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면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그 각 호실의 면적에 따라서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장기건설 임대업을 하더라도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이 있음을 유의하시고 다른 종류의 주택을 건설한다라고 했을 때는 취득세 감면은 받을 수가 없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에는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건설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을 건설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면제되고요. 또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75%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50%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2세대 이상 임대를 하셔야 되고 매년 6월 1일 공시가격이 다음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은 6억을 초과하면 감면을 못 받는 거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되고 오피스텔은 서울 수도권은 4억 초과되면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2억을 넘으면 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고 해서 이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셨을 것 같은데, 이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는데, 다만 1년 이상 타인에게 임대를 놓으면 이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신축한 다음에 바로 분양해야 되는데, 분양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수에 영향을 줘서 종합부동산세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 이 장기건설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되고 2호 이상 임대를 하셔야 되고요. 또 임대 개시일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인 주택, 그리고 또 그 10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상한이 5% 이내에 지켜주시고, 의무를 지킨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가능하니까 이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하시면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주택 신축 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신축 후 단기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종부세 그 합산 배제를 못 받아서 종부세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소득세는 이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신축 후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 사업소득,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6에서 45%그 세율을 적용받아서 과세가 됩니다. 단기 임대한 거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요. 이것도 그 해당되는 강좌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건설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한다면 한 채를 임대한다. 그러면 7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두 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50%그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이 감가상각의제라고 해서 내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지만 내 임대주택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적용돼서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장기건설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세 감면을 안 받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신축 후 분양되지 않아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로도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분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당되는 그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건설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임대를 하고 임대료 증액 요건 지키고 임대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이내인 경우에는 최대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10년 동안 이제 풀로 하신 상태에서 나중에 임대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 또 대지 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 주택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가 6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도 중과해서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중과됐잖아요. 뭐 아실 텐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세율의 20% 혹은 뭐 30%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장기 건설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해서 이런 세금 혜택을 주는 건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또 중과 배제를 적용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는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이 주택 신축 판매업은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또 분양 시 사업소득으로 과세돼서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장기건설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있고요. 장기건설 임대업은 지켜야 할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내가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추징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사업자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추징당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이라면 10년간의 사업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10년간의 사업을 좀 롱텀으로 해서 좀 세워주셔야 되고요. 주택 신축 판매업은 그 사업의 목적 자체가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짓고 빨리 분양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세금적으로 유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업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주택 신축 판매업과 장기 건설 임대업에 대해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인 사업으로 할 것인지 개인 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현석 강사님의 강의 잘 보셨나요? 이번에 전체 강의는 아래 댓글로 링크 달아 놓으실까요?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잉클은요, 우리 40, 50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 건강, 행복에 대해서 가서 검색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컨텐츠 또 전문가가 없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찾아서 강사를 여러분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